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던 문제가 샤워를 하다가 혹은 멍하니 길을 걷다가 갑자기 유레카를 외칠 만큼 기가 막힌 해답이 섬광처럼 떠오르는 순간 말이에요. 아니면 문득 떠오른 예감 덕분에 위기를 피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강하게 끌리는 느낌은요. 우리는 흔히 이런 현상을 그냥 운이 좋았다거나 촉이 좋다고 말하며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엄청난 능력,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연결해주는 영적인 연결고리, 초의식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미지의 영역, 초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초의식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 아는 잠재의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들이 경험했다는 신들린 듯한 영감의 순간들, 그 짜릿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일상 속에서 이 초의식을 깨우고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남김없이 대방출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안에 숨겨진 우주, 초의식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일부 신비로운 능력, 초의식의 정체. 자, 여러분, 초의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종교적이거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신비한 능력처럼 느껴지시나요? 물론 그런 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초의식은 우리 모두에게 내장된 최첨단 내면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의 의식은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현재 의식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의 오랜 습관이나 기억, 감정들이 저장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바로 잠재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하고 자전거를 타는 법을 까먹지 않게 하는 자동 항법 장치 같은 녀석이죠. 그렇다면 초의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초의식은 이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을 모두 뛰어넘는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우주적 지혜의 인터넷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식이 동네 길을 아는 수준이라면 잠재의식은 도시 전체의 지도를 가진 베테랑 택시기사고요. 초의식은 전 세계의 모든 길과 실시간 교통정보, 심지어 미래의 도로 계획까지 꿰뚫고 있는 인공위성 관제센터 같은 존재인 셈이죠. 잠재의식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면 초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감과 통찰력, 창의력을 다운로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나만의 하드디스크라고 한다면 초의식은 우주적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뺨을 맞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기분 나빠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현재 의식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릴 적에 비슷한 일을 겪었지, 나는 늘 당하고만 살아 같은 과거의 상처나 억눌린 감정이 떠오른다면 그건 잠재의식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초의식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어떨까요? 뺨을 맞은 순간에도 마음속에 분노나 원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을 먼저 느끼고 그를 향한 연민과 자비심이 샘솟는다고 해요. 마치 내 안의 작은 나를 넘어서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초의식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확장시키는 영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초의식의 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걸까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초의식 체험 사례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일 겁니다. 다들 아시죠? 시라쿠사 왕이 순금으로 만든 왕관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라는 까다로운 임무를 내렸습니다. 왕관을 훼손하지 않고는 도저히 부피를 잴 방법이 없어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아르키메데스.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목욕탕에 몸을 담그는 순간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부력의 원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벌거벗은 채로 뛰쳐나가 유레카 유레카 찾아냈다 찾아냈다 를 외쳤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의식의 작동 방식입니다. 현재 의식이 어떻게든 풀어야 해 하고 문제에만 집착하고 긴장할 때는 오히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힘을 빼고 마음을 비우는 순간 마치 닫혀있던 수문이 열리듯 초의식의 영역에서 지혜와 영감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비단 위대한 과학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예술가들 역시 초의식의 단골 손님들이었죠. 모차르트는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완성된 교향곡이 통째로 들렸다고 고백했고,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어느 날 꿈속에서 예스터데이의 멜로디를 통째로 선물 받았다고 하죠. 마치 자신은 그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춘 안테나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예술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명한 시인들도 시상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의지를 넘어선 거대한 창조의 흐름, 즉 초의식과 연결되는 몰입 혹은 플로 상태를 경험한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극도의 집중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기량을 발휘하는 존에 들어가는 현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은 뒤따라올 뿐인 경지. 이것이 바로 초의식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자, 이제 초의식이 더는 멀게만 느껴지지 않으시죠? 2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법.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들 속에서 초의식은 어떤 신호를 보내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신호를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초의식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하고 섬세해서 시끄러운 현재 의식의 소음에 쉽게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 삶 곳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강력한 직관 혹은 예감입니다.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는 없지만 왠지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거나 이 사람은 꼭 만나야 해 같은 강한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잠재의식의 촉과는 조금 다릅니다. 잠재의식의 촉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예측에 가깝다면, 초의식의 직관은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에 접속하는 미래로부터 온 편지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창의적인 영감의 폭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르키메데스의 사례처럼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떠오르거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샘솟는 경험이죠.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안의 지식을 조합하는 수준을 넘어 외부의 거대한 지혜의 바다와 연결되어 새로운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깊은 연결감과 일체감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거나 숲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온 세상과 하나가 된 듯한 평화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마치 내 아픔처럼 절절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라는 개체의 경계가 흐려지고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만한 느낌이야말로 초의식이 보내는 가장 따뜻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말한 절정 경험, 피크 익스피리언스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초의식과 더 자주, 더 깊게 연결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한 초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의식의 소음을 줄이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입니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듯 끊임없이 떠드는 현재 의식의 볼륨을 줄이면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초의식의 미세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특히 특정한 만트라, 진언을 반복하며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초월 명상 같은 기법은 이름 그대로
초의식 상태를 경험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 즉,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각에,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와 그릇의 촉감에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힘이 커질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의식의 소음이 줄어들고 초의식이 활동할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이나 끝없이 펼쳐진 바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앞에 서면 우리 안의 작은 걱정이나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되죠. 이런 경이로운 경험은 우리의 좁은 자아의식을 확장시키고 더 큰 존재와 연결되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등 결과에 대한 판단 없이 과정 자체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몰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초의식의 영감이 쏟아져 들어오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힘을 빼고 비우는 것이죠. 무언가를 억지로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요히 귀를 기울일 때 우리 내면의 위대한 안내자인 초의식은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3부 의식의 스펙트럼과 영혼의 성장. 자, 이제 우리는 초의식의 정체와 그 힘을 깨우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초의식이 인간의 영적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존재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현대의 가장 위대한 통합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켄 윌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식이 단 하나의 상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치 무지개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성장은 바로 이 의식의 스펙트럼을 따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끊임없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죠. 그의 모델에 따르면 갓 태어난 아기는 자신과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전 개인적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차 자아가 발달하면서 나와 너를 구분하고 사회의 규칙을 배우는 개인적 단계로 성장하죠.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 개인적 의식 단계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켄 윌버는 개인적 단계를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 단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초개인적 단계이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의식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좁은 에고, 즉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타인과 자연 그리고 우주 전체와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의식의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의식의 발달 개념은 사실 아주 오래된 동양의 지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베다 철학에서는 인간의 의식 상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각성 상태이고 두 번째는 꿈꾸는 상태, 세 번째는 꿈조차 없는 깊은 잠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세 가지 상태를 오가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태를 모두 초월하는 제4의 상태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리아라고 불리는 순수 의식의 상태이며 이것이 바로 초의식의 본질입니다. 투리아는 모든 분별과 판단이 사라진 순수한 알아차림만이 존재하는 상태로 절대적인 평화와 지복을 경험하는 경지라고 합니다. 명상을 통해 깊은 고요함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언뜻 엿보는 것이 바로 이 투리아의 그림자인 셈이죠. 결국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초의식은 우리의 본래 모습, 즉 더 높은 자아, 하이어 셀프 혹은 영혼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에고의 소리에 가려져 있던 우리 존재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죠. 이 초의식과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를 괴롭히던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게 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신비한 초의식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당신 안의 우주를 향한 첫걸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 영적인 연결고리인 초의식에 대해 긴 시간 동안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초의식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높은 곳에 존재하는 지혜의 원천이며, 잠재의식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 항법 장치라면 초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적 내비게이션과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의 순간부터 예술가들의 신들린 듯한 창작 활동까지 인류 역사의 위대한 도약 뒤에는 언제나 초의식의 영감이 함께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능력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명상이나 마음챙김, 자연과의 교감 같은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영상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초능력자처럼 미래를 예지하거나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잠재력, 즉 내면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쥐셨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단 5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는 겁니다. 혹은 길가의 작은 들꽃에 온전히 시선을 주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초의식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대한 길로 안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지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